네, 계속해서 TCP 스루풋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TCP 전송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CP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TCP라는 어떤 정확한 어떤 스펙을 가진 어떤 자동차라고 할까요? 뭐 트럭에 데이터들이 실려서 다닌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들, 그 TCP라는 놈의 정성 특징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겠죠. 앞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커넥션 오리엔티드하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고 새롭게 커넥션이 맺어지면 전송량 자체를 처음부터 조금씩 밖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특징.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자체는 이 송수신단, 이 호스트 간에 서로 플로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인데, 수신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시브드 윈도우 사이즈 이상을 보낼 수가 없다. 그거를 체킹하는 기능이 있다. 요게 그래서 꼭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컨제션 컨트롤 슬로우 스타트, 실제로 전송량을 맥시멈을 갑자기 보낼 수가 없고 처음부터는 조그만 양부터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려가는 형태다. 그리고 컨제션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로 다시 이 전송량을 낮춰서 보내는 또 이런 개념들, 메커니즘들이 있다. 뭐 이런 게 TCP 자체를 스루풋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스펙이에요, 스펙. 법이야, 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TCP라는 이 프로토콜이잖아요. 인터넷이나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쓰고 있는 어떤 스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상을 경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통신해요? 뭐 내가 매번 똑같은 애랑만 통신한다라고 하면 TCP에 대한 파라미터를 확 바꿔가지고 둘 간에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튜닝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튜닝 값을 그 둘 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TCP 자체는 OS 커널상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대방, 내가 누구랑 통신할 줄 몰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호스트랑 통신을 해야 되는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만을 위해서 TCP의 파라미터를 다 바꾼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TCP를 통해서 주고받고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하죠, 사실. 클라이언트만 봐도 뭐 벌크성 데이터들, FTP처럼 어떤 데이터를 빨리 다운받아야 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트랜잭셔널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조그만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뭐 응답 속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전송량,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빨리 받게끔만 튜닝을 하면 오히려 조그만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거에는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한 팩터를 가지고 다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를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RTT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레이턴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 자체도, 내가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비트가,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는 비트가 정기적인 신호로 가는 정기적인 어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 뭐 응용을 개발할 때, 사실 이 응용을 개발할 때 가능한 한 이 응용에 최적화되게 TCP의 파라미터 값을 컨트롤하거나 응용상에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S나 이제 실제 이제 TCP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택이 OS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TCP 파라미터 값들 튜닝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 저희 같은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뭔가 튜닝을 하거나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응용 자체는 이제 TCP와 커넥션 오리엔티드 기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TCP 연결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나의 응용상에서는 먼저 맺어둔 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은 스랜드 쉐이킹 시간 자체를 단축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앞쪽에서 확인해 놓은 뭐 CWND 값을 이제 얼마나 많이 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전송량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송 데이터는 가능한 한 이건 뭐 응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송할 데이터 양은 기본적으로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네트워크 타고 넘겨주는 데이터를 최적화해라. 그 다음에 턴수 자체가 많아지면 스루풋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응용이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 간에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라는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으면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다음 이제 CPU를 받아서 쓰게끔 하는 개념인 거죠. 네트워크상을 타고 가는 데이터를 줄이라는 내용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RTT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 응용을 TCP를 써가지고는 이 전송 이 응답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UDP를 써야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UDP를 쓰고, 대신에 UDP가 못하는 게 뭐죠? 신뢰성 체크 같은 기능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제 응용단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 뭐 요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상품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전송은 아예 UDP 형태로 그냥 쭉 뿌리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체킹은 이제 위에 그 위에 단에 상위 레이어 단에서 별도로 한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게 요런 형태가 물론 요게 이제 뭐 단순히 벌크성 데이터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구글이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퀵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이거 별도의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 바뀐다는 뜻은 프로토콜을 바꿔서 어떤 송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뜻은 얘도 이 프로토콜, 클라이언트도 이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서버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퀵이라는 프로토콜을 썼다라고 하면 퀵이라는 프로토콜을 클라이언트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죠? 대표적인 게 크롬?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가 그래서 퀵을 다 지원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얘는 일반 HTTP를 퀵을 쓰게 되면 UDP 형태로 실제 네트워크상에서는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윗단에 이제 퀵 자체가 커버하고 있는 게 뭐 인증, HTTPS 같은 인증이라는 데이터라든지 전송은 UDP 형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윗단에서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TCP 옵션 중에 이제 또 스몰 데이터거나 실시간성이면 네글 기능 같은 경우는 또 오프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네글이 일반적으로 모아놨다가 한 번에 보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빨리 어떤 조그만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지연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전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응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보이스나 비디오 실시간 뭐 요런 것들은,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이제 뭐 MMORPG 같이 뭐 맵이 있고 내 맵상에 캐릭터가 어디 위치에 움직였다는 걸 빨리빨리 보내줘야 될 때 그런 건 좌표 정보만 던지는 개념이거든요. 맵상에 다 UDP를 쓰죠. 이거 재전송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백오프 할 것도 아니고 위치가 오히려 재전송이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런 보이스성, 실시간성 트래픽들 같은 경우는 뭐 UDP가 맞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UDP 쓰고 있고요. 비디오나 보이스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나 저희 음성 통화 같은 경우는 다 UDP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응용에서 가장 잘 해주는 게 응답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OS 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윈도우 사이즈, 이제 그 리시브드 윈도우 값을 크게 하는 윈도우 스케일링 옵션이라든지 이니셜 컨제션 윈도우를 뭐 10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켓의 버퍼 사이즈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메모리를 크게 할당을 하는 거죠. 셀렉티브 에크 같은 경우를 이제 이네이블 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OS나 TCP를 튜닝한다는 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 이 TCP를 쓰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적인 응용에 모든 응용상의 이슈가 없을 만한 옵션 값만 컨트롤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뭐 그 서버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특정 TCP 커넥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돼서 파라미터들 튜닝하면 될 거고요. 다음에 OS나 커널은 최신 버전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뭐 리눅스 같은 게 이제 커널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TCP는 계속적으로 진화한 어떤 알고리즘 값들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다 돼야지만, 이제 뭐 물론 상대방, 나랑 통신하는 상대방도 그 기능들을 지원해야지만 상호간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맞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맞추려면 가능하면 OS나 커널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기업 내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진 않죠. 예. 요거 바꾸는 게 사실 또 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엄청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다른 재생 목록상에 아마 있을 텐데 토픽 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MSS 값,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TCP가 전송할 수 있는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 뭐 1460이라든지 이게 이제 MTU부터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MTU, 엔드-투-엔드의 MTU를 결정짓는 방식이 있다. 이게 패스 MTU 디스커버리라는 걸 쓴다. 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알 거예요. 요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게, 물론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잘 보시라는 거고요. OS나 OS나 TCP 파라미터 단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게, 뭐 밴드위스를 절감한다거나 RTT 자체를 또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CDN이나 뭐 프라이빗 환경에서 쓰고 있는 웬 가속기, 그 다음에 뭐 TCP 최적화 기능들, 뭐 기타 등등 RTT를 최적화할 수 있는 거는 웬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상 같은 경우는 BGP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BGP를 뭐 직접 다이렉트 피어링을 여러 사업자들하고 맺어서 뭐 길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뭐 요런 것까지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네트워크 쪽이니까 CDN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CDN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인터넷 사업자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은 다 CDN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써서, 업체 서비스를 써서 활용을 하고 있죠. CDN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오리진 서버가 있을 거고, 이 오리진 서버에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CP의 전송 땀만 판단한다라고 보더라도 이 멀리 있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응답 시간이 엄청 느려서 이 서비스에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전송 스루풋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RTT가 높아서.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이 길기 때문에 로스도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CDN을 쓴다는 뜻은 이
오리진 서버들 데이터 이게 뭐 예를 들어 www.naver.com 뭐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제 한국에 서버가 있겠죠. 똑같이 이 오리진 서버는 있는데 앞단에 이런 CDN 사업자들이 전 세계 사업자 네트워크, 인터넷 사업자 네트워크상에 자신들의 어떤 캐시 서버를 갖다 놨어요. 캐시 서버. 캐시 서버는 뭐냐? 일종의 프락시라고 보시면 돼요. 프락시. 그래서 사용자들이 www.naver.com을 딱 치게 되면 가장 자기한테 가까운 위치의 캐시 서버한테 접속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웹 서버예요. 접속을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 정적인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캐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바로 전달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가까운 애한테. 얘가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얘도 다시 오리진 서버한테 가서 가져와서 프락시처럼 전달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캐시된 데이터를 받아갈 때는 RTT가 매우 짧은 구간으로 스루풋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들은 화면에 그런 이미지 같은 정보들은 빨리 뜨고, 뭐 그럼 다이나믹 컨텐츠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는 컨텐츠 같은 경우나 뭐 어떤 응용이 돌아야 된다,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이 CDN 사업자들마다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좀씩 틀린데 그거는 이제 오리진한테 갔다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네트워크 전송 스루풋에 대한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CDN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사용자들이 www.naver.com을 쳤을 때 가장 가까운 캐시 서버한테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 게, 경로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DNS 메커니즘으로 해요. DNS 기능 플러스 GOIP 개념을 이용해서 CDN 사업자가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 컨텐츠들은 여기다 CDN 사업자들이 엣지 오리진 서버에서 엣지에 부어넣는 형태로도 요즘은 다 제공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가 가까운 쪽에 받아가서 통신을 해서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웬 가속기는 얘도 뭐 나온 지 꽤 오래 되긴 했는데, 이제 웬 어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쪽 사업장하고 이쪽 사업장이 웬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웬 회선으로.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RTT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전용선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당 이 전용회선 비용이 높거든요. 그래서 회선비가 결정되는 요소가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비싸고요. 이 회선은 당연히 회선 사업자한테 사용자가 사서 써야 되는 개념인 거죠. 프라이빗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높아져요. 이것도 비용이, 코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위스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싶은 요구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양쪽에 이 웬 가속기라는 형태의 제품군이 나왔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캐싱하는 기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랑 이제 통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신하는데 TCP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커넥션을 얘랑 몇 개 자르는 형태도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RTT를 일단 얘네 둘 간의 어떤 최적화된 RTT와 TCP 어떤 파라메타 값들을 컨트롤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방식을 제공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나간 데이터, 얘가 지나갈 때 얘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서 무슨 짓을 하냐? 어떤 데이터의 표시가 돼요. 나는 내가 보낸 거야 라고. 그 데이터를 이 상대방이 받게 되면 그 준 데이터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오브젝트 기반의 캐싱이 아니고 비트 기반의 캐싱도 가능해요. 그래서 101010 뭐 어떤 큰 데이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얘네들 간에는 그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을 치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 1001 이 데이터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팍 줄여주는 형태가 가능하다. 사이즈 자체를. 그래서 밴드위스를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 1001이라고 들어오면 다시 얘가 이 테이블상에 실제 얘가 보내야 되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 사이에 웬 구간에 지나다니는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주는 기능. 크게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밴드위스를 줄여주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사이즈가 줄어드니 TCP 성능 관점에서도 전송량이 스루풋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CP 간에도 얘네 둘 간에 어떤 최적화된 형태로 지네들이 통신하는 형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크게 TCP 성능을 개선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TCP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응용을 개발할 때나 OS를 관리하실 때,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운영하실 때 이 TCP의 전송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뭐 접근을 하셔야지만 실제 사용자들이나 이용하시는 데이터들 응용상에서 베스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뒤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네트워크 쪽이니까 네트워크 장비 단에서 어떤 QoS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RTT 관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피어링 관점, 인터넷 통신을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